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LG그룹이 지난달 27일에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그룹의 투톱이라고 하면 역시 LG전자, LG화학이 있을 텐데 이 투톱 CEO가 동시에 교체되면서 세대 교체 그리고 기술 중심의 인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LG로 가보겠습니다. 기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죠.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LG그룹의 임원 인사를 두고 2년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구광모 체제의 속도전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점에서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게 2018년이거든요. 예. 2018년도에 당시 취임할 당시에 2018년 연말 인사에서 한 165명의 임원 승진을 했는데 네.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 부회장들이 6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네네네. 물론 오너인 구본준 현재 LS그룹 회장까지 포함해서 부회장들이 6명이었는데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는 이 완전한 구광모 회장 체제로 완전한 체제가 되었다. 아 이제는 완전히 구광모 체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일단 그 LG그룹이 웬만하면 전자화학 CEO를 동시에 교체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네. 전자화학 CEO를 동시에 교체했는데 또 이 동시에 두 분이 아주 그 엔지니어 출신의 현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히 네네네. 보이고요. 네. 두 번 중요한 것은 2017년도에 당시에 그 2018년도에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면서 첫 번째 외부 수혈로 신학철 LG화학 네. 부회장을 외부에서 스카웃을 해왔는데 그때 2018년도 19년도 인사의 공통점은 외부 수혈이었습니다. 매기 효과를 굉장히 노렸죠. 네네네. 지금 LG U+에 가 있는 홍 CEO고 CEO도 외부 출신이었고 외부 출신들을 대거들임으로써 내부 출신들에 대한 긴장감 효과 같은 맞아요. 좀 필요하긴 해요. 네, 하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내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신학철 부회장이 7년 만에 이제 용퇴를 하시고 예. 그래서 부회장단이 6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교체가 좀 있는 거네요. 세대 교체가 확실히 보이고 그러니까 큰 키워드로 보면 현장 중심 기술 중시가 확실히 보이고 구광모 회장의 확실한 자기만의 인사 체계로 굳힌 것 같고 세대 교체도 확실히 보이는 인사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에 띄는데 일단은 면면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CEO 류재철 사장, LG화학의 CEO 김동춘 사장. 저는 이제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분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높게 평가받아서 CEO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겁니까? 이분들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CEO를 좀 봐야 돼요. 예. LG전자는 요 이전의 CEO가 10월까지 CEO시니까 조조환 사장이었어요. 아직 진짜 예. 조조환 사장은 대표적인 영업통입니다. 해외 법인만 쭉 다니시다가 유일하게 사업부는 에어컨 사업부에 잠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해외 영업통으로 시장 확장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 그 새로 부임받은 그 류재철 사장은 67년생이신데 이분은 철저한 현장통입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오셨고요. 89년에 금성사로 입사해서 쭉 그 생활가전 쪽으로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전체적으로 4개 사업부가 있는데 요즘 가장 안 좋은 사업부는 MS라 그래서 미디어 사업부입니다. 그러니까 TV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실제 이제 이번에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이고 그나마 희망은 역시 가전이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역시 LG는 백색 가전. 그러니까 HS 사업본부를 2021년도부터 이끌었는데 여기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가전 이분의 이제 가장 큰 공은 제가 볼 때는 B2B로 간 부분도 꽤 커요. 그러니까 HS 사업본부를 이끌면서 이 빌트인 부품 솔루션 그러니까 가전을 B2C에서 B2B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 전체가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하고 B2B 쪽으로 가는데 큰 공을 일으키고 새로운 먹거리들 현장 기술 출신이라는 게 아주 강점을 보이고 LG화학의 김동춘 사장의 경우에도 이분도 공돌이 출신입니다. 한양대 공업대학 공화학 출신이고 이분은 쭉 뭘 했냐면은 첨단 소재 분야를 했습니다. 요즘 LG화학이 굉장히 요즘 석유화학 공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중에서 LG화학이 석유화학 업종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요즘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동춘 사장을 CEO로 영입한 걸 보면 이분은 첨단 소재. 그러니까
올드한 인더스트리를 좀 첨단 화학 소재로 바꾸는데 공을 했다고 해서 이분을 앉힌 걸 보면 LG화학의 향후 방향은 첨단 소재 쪽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고 보이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CEO 인사를 봐도 앞으로 이 기업들이 어떻게 갈지 대략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성 임원도 늘었다고요? 네. 10대 그룹 중에서요. 예. CFO에 여성을 앉힌 유일한 그룹이 LG그룹입니다. 이게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웬만하면 CFO를 여성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CFO들은 사실은 많은 비밀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로열티도 해서 역대 첫 번째 여성 CFO일 겁니다. 10대 그룹 중에서. 이 여명이 부사장인데 이번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LG U+에서 CFO를 맡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사업 마케팅 인사 분야에서 3명의 여성 임원을 신규로 들여물로 인해서 LG그룹이 10대 그룹 내에서 꽤 높은 여성 임원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CFO의 여성이 올라가고 유지됐다는 게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 부분은 좀 LG그룹이 유일합니다. CFO는 역시 기업의 어떤 금고지기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생각지 못했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사에 담긴 구광모 회장의 경영 의지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구광모 회장의 경영 스타일이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니까 7년 정도 어떻게 보면 자기 체계를 갖춘 시기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가겠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기술 중시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역시 정답은 현장과 기술에 있다는 것을 본인만으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사업부는 과감한 재단.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올드인더스트리를 몰아내고 TV 사업부의 부진 같은 것도 강력하게 제치질하는 것도 확실히 보였고, 그러니까 LG그룹이 그리고 LG전자는 앞으로 B2B를 가겠다는 것도 증명을 보여줬고, 이런 것들을 보면 LG그룹이 현재 LG그룹 보통 언론에서 말하기 ABC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AI, 바이오, 클린 사업 이렇게 해서 ABC 쪽으로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부는 속도를 좀 내겠다. 그리고 이번에 세대 교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70년대 CEO가 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세대 교체, 조직 설리마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LG그룹의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LG그룹의 과거 우리가 옛날 이야기할 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LG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 하면은 원래 럭키 그리고 금성 두 개 합쳐서 럭키 금성이 됐다. LG가 왜 이렇게 합쳐지게 된 그런 계기는 뭡니까?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20세기 태양계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금성이 LG로 바뀌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LG가 럭키 금성이죠. 그러니까 럭키는 LG 화학의 전신이고요. 금성은 현재 LG전자의 전신입니다. 화학과 LG 그룹의 주축이 LG 화학과 LG전자라는 걸 딱 단문제로 보여주는 거죠. 이 LG로 사명이 바뀐 게 95년에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95년도가 그 고 구본무 회장이 이제 회장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자경 회장 다음으로 3대째 회장이 될 때 이제 사명을 LG로 바꾸고 그리고 구본무 회장이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LG가가 그 허씨와 구씨의 결합인데 10년은 2004년도에 이제 일단 허씨와 구씨가 분리를 하죠. LS가 됐죠. 그게 GS가 되죠. GS가 GS가 되고 그리고 LG 가문은 이제 창업자 구인의 회장인데 구인의 회장에게 6형제가 있습니다. 동생이 5명. 그러니까 동생들한테 하나씩 그룹을 계열 분리를 하는 게 바로 2004년도 4년도인데 이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구철의 회장인데 여기가 현재 LIG. 그리고 막내 동생 3명이 있습니다. 구태회, 구평회, 구두회 이 3명의 남동생을 합쳐서 현재 LS그룹. 여기는 전선 뭐 이런 이렇게 산전 갈라졌고, 근데 그 2세대가 이제 차차 돌림이죠. 구자경 회장의 또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라진 그룹이 LF 그리고 아우홈 구자학 회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LB 인베스트먼트 이런 게 이제 여기서 갈라지고 LX도 있잖아요. 그렇죠. LX도 이제 갈라지죠. 그거 LX는 이제 3대째 갈라집니다. 3대째. 구본무 회장이 3대째잖아요. 비교적 최근에 갈라졌죠. 그렇죠. 이제 3대째 풀리던 그룹이 희성그룹. 여기가 이제 구본능 회장인데 이게 실제
현재 구광무 회장의 친아버지죠.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의 바로 밑에 동생. 네네네. 그리고 구본준 회장이 이제 LX 그룹으로 갈라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또 생소하지만 LT 그룹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구본무 회장의 막내 동생 예. 구본식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아유. 실제 굉장히 복잡한데 범 LG가 계열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냥 범 LG가는 이게 약간 싸울 법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쪼개고 이렇게 나눠 갖고 그렇죠. 이런 이래서 인화의 LG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LG 하면은요, 조금 전에 LG가 TV가 어렵다, B2B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예전부터 LG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백색가전도 있지만 휴대전화 이런 것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LG가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 3위, 뭐 5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됐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 시장 대응 실패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전 세대는 기억하시겠지만 초콜릿폰이라고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 꽤 히트했습니다. 롤리팝까지 이렇게 피처폰에서. 네, 이제 피처폰 시대에는 꽤 승승장구를 했죠. 그런데 2008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는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을 실패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네네네.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모바일 기술 및 전략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실패했는데 사업 철수를 2021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광무 회장이 2018년도 회장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단행한 게 아마 스마트폰 사업부, 그 당시 MC 사업본부라 그랬는데 네네네. 이거에 대한 일단 정리.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LG에 가서 남용 부회장 이분을 말씀드리면은 별로 이렇게 썩 좋은 이야기는 못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LG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사업도 철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구광무 회장의 친아버지라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구광무 회장은 어떤 과정에서 지금 LG그룹의 회장까지 이렇게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까? 원래 구본무 회장님이 그 일남 2녀를 두고 있죠. 네. 근데 그 첫 번째 장자분이 19살에 이제 운명을 달리합니다. 예. 90 굉장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장자가 없잖아요. 네네. LG그룹은 정통적으로 이제 집안 내의 결정이 장자승계 원칙을 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 바로 아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장자인 현재 구광무 회장을 2004년도에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계 구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경영 학습을 시키고 후계 구도를 시켜서 결국에는 2018년, 그러니까 2004년도에 장자로 들어와서 2018년, 그러니까 14년 만에 동안에 이제 LG그룹 회장이 된 겁니다. 제가 이 구광무 회장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과장이었는데, 야, 이게 여기까지 벌써 회장까지 이렇게 진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화의 LG, 어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을 계속 분할하는 LG.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LG 쪽에서 상속 소송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LG가에서는 드문 일인데 어떤 일입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3년째 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이제 운명을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분쟁은 사실 문제 없이 된 것으로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단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구광무 회장이 장자승계 원칙으로 받아왔고, 나머지 이제 김영식 여사, 구본무 회장 여사죠. 그 부인이 김영식 여사와 딸인 구영경 씨, LG 공익재단에 지금 사장으로 돼 있죠. 그리고 막내딸이 하나 있습니다. 구영수 씨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 3년 전에 이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그다음에 구영경 씨가 상속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기한 게 상속 분쟁이 된 거죠. 뭐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유언장에는 메모가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왔는데 이게 그에 대해서 이제 분쟁해서 다시 한번 재산을 나누자라고 소송을 건 것이고, 11월 15일 마지막 이제 그 변론기를 했고 12월 달에 한 번 더 하고 아마 1심이 1월 달에 날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나오네요. 일단 그 유언장의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유언장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변론 기일에서 유언장이 확실하다는 걸 변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선대 회장이 11.28%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
8.76%를 구광무회장에게 승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구광무회장이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 부분이 생겨치 않다는 건데 내용이 뭐냐면 메모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메모가 없다 보니까 메모에 대한 신빙성을 아마 문제를 삼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메모를 받고 메모장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난번 빌론기일에 확실하게 증언을 한 것으로 뉴스를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뭐 큰 문제 없이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LG의 어떤 이런 소송, 더 파장 같은 것들은 그렇게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빌론 기일을 보면 큰 문제 없이 지금 같은 구조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현경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도 잡음이 좀 많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남편분이 이제 윤관 예. 이분 때문에 잡음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미국 시민권자인데 국내 오래 체류하면서 예. 세금 문제에도 불거져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 굵직굵직한 여러 M&A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국무회장의 사이라는 걸로 여러 재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으면서 그걸 통해서 M&A 같은 거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원래 투자회사 대표로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잡음의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잡음이 없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분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구현경 씨 본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남편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취득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하고 이걸로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미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윤관 대표가 하는 일과 부인 간의 어떤 관계 뭐 이제 부부 사이니까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거는 큰 범죄죠. 그리고 예. 그 LG 공익재단의 사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모랄 해저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광모 회장 이 파양 소송까지 나왔다 이런 것들도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소송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김영식 여사가 이제 쪽에 신청을 한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소송이 있다 보니까 그 소송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으로 좀 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양까지 가면 그건 진짜 싸우자는 건데 이런 모습은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이겨낸 구광모 회장 지금 만만치 않은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태잖아요.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LG그룹이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스피 4000 시대에도 LG그룹 계열 수주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예. 이제 LG그룹은 당면한 과제들이 몇 개가 있죠. 일단 전체 사업 구조가 4대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4대 그룹 중에 유일하게 국가기관 기술이나 사업을 안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하고 SK는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현대그룹은 현대차, 자동차나 방산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LG그룹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이 2차 전지 정도 그리고 OLED 기술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덩치가 일단 덩치에 비해서 국가기관사나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업 구조가 일단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지 7년이 됐는데 사업 구조가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온 거는 VC 사업부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 사업부도 사실은 구광모 회장이 준비했던 거였고 2차 전지도 선대인 구광모 회장이 준비한 것이었고 이제 구광모 회장이 유일하게 준비한 게 AI 쪽인데 지금 배경훈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LG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AI 정도만 이제 LG가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서 역시 그쪽에 드라이버 걸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좀 고도화시키는가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더 높일 것인가가 구광모 회장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LG전자 출입한 게 거의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기자들이 그런 말 했어요. LG전자 주식은 10만 원 넘으면 팔아야 된다. 그랬는데 여전히 1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지금 8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LG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